네, 연휴를 맞이하기 하루 전 오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. 양시장 예채가가 상승 출발이었는데 코스닥은 보합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을 좀 했네요. 그리고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유의미해 보이고요. 또 선물 쪽에서도 일단은 들어오고 있습니다. 개장하고 나서 일단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네. 우선 오늘은 일본의 통화정책회의, 금리를 과연 이제 인상할 것인가 아니면 동결을 할 것인가라는 메시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전반적인 시초 수급은 어제 있었던 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화상연설이 있었죠. 네. 여기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좀 있었습니다. 하나는 유가를 내려야 한다. 그래서 이제 이 석유 수출국이 주요 협의체인 오펙에 유가를 인하할 것을 통보를 했죠. 이에 따라서 유가가 인하가 좀 현실화가 된다면 파월 의장과 만나서 조속한 시일에 금리가 내려야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좀 하겠다라는 좀 메시지를 했고, 이에 따라서도 뭐 금리를 어느 폭으로 좀 인하를 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이야기에 많이 내려야 한다라는 언급이 있었어요. 이제 이 부분은 매파적인 금리 인하 기조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작용을 했었고,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전이죠.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금리에 관련된 우려 정책들이 굉장히 높았어요. 현재 뭐 당선인 시절에는 뭐 금리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. 금리를 인하해서는 안 된다. 금리를 좀 올려야 된다라는 이 애매모호한 스탠스가 좀 있었고, 그리고 주요 정책이었던 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라든가 보편적 관세 부분들은 금리의 상방 압력을 좀 가할 수 있는 그런 우려 요인을 좀 작용을 했는데, 오히려 금리 인하에 관련된 스탠스를 좀 전환했다는 부분들은 좀 다소 좀 긍정적이고, 이 부분은 시장에 상당한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보고 있고, 이에 따라서 오늘 양수급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대체적으로 외인 수급이 현재는 좀 부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,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오히려 2월 초에는 명확한 좀 방향성을 좀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보고 있고, 증시예탁금이 한 52원대, 52조 원대로 지금 현재 형성이 좀 되고 있는데, 얼마 전에 51조 원대까지 좀 내려왔던 증시예탁금이 좀 소폭은 좀 올랐지만, 명확하게는 50조 원 중후반까지 올라줘야 되는 그런 영향들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, 우리가 12월 결산법인들의 주요 실적 발표가 좀 예정되고 있는 2월 초에서 2월 2주차까지에 관련된 실적 동향들 이후에 오히려 좀 수급적인 측면들이 일부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, 관건은 오늘 일본의 금리 인상이 좀 가장 큰 화두가 좀 될 것인데,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 영향보다는 좀 일시적인 영향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.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청산 우려감들이 아직은 좀 남아있는 것은 좀 사실이지만, 우리가 좀 작년 8월처럼 시장에 큰 혼란을 좀 주었던 그때만큼에 대한 충격 여파까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좀 보여 있고, 이런 부분들이 장중에 오히려 금리 동결 기조로 좀 유지가 된다면 오히려 장중의 변동성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잘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BOJ 관련해서 일단 일시적인 영향은 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럼 이제 BOJ도 있고 더불어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. 그래서 아마 차익을 하고 갈지, 왜냐하면 연휴 사이 FOMC도 있기 때문에 굵직한 이벤트를 소화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어서 이걸 차익을 하고 갈지 혹은 그냥 넘겨야 될지도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? 네, 크게는 좀 두 가지예요. 지금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아마 올해 이번 주 초에 좀 많이들 들었을 거예요. 근데 저는 현금 비중을 굳이 늘릴 필요 없다. 어.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포트를 좀 더 다각화해야 되는,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, 국내 증시가 반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글로벌 상승률이 1월에서는 좀 높지만 대체적으로는 크게 오른 것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사실 좀 강했던 섹터들, 특히나 뭐 전력기기라든가 뭐 조선주라든가 일부 섹터들에 좀 국한된 상승폭이 좀 더 상대적으로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, 해당 섹터를 좀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일부 절반 정도에 대한 비중 축소를 해서 다른 실적주에 관련된 포트 전략을 좀 새롭게 수립하는 그런 방향들은 좀 좋아 보이는데, 굳이 뭐 매크로 이슈라든가 일본의 뭐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기조 때문에 어, 보유하고 있던 것을 무리하게 팔아서 현금을 좀 늘려야 되는 그런 정책보다는, 일단 그 영양 부분에 가서는 뭐 과거처럼 수급 변동이 좀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에 대한 구간은 저는 조금 지났다고 보고, 오히려
올해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에 주목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. 특히나 우리가 좀 예상했던 뭐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도 일단 뭐 실적의 양극화가 있죠. 물론 이제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실적이 악화됐던 삼성전자와는 좀 다르게 SK하이닉스처럼 HBM향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적 개선을 좀 이루거나 뭐 이익 확장을 좀 취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차별화가 있는데 점진적으로는 지금 AI라는 그 인프라 투자라는 이 조치가 점진적으로 그 갭을 좀 줄일 것이다. 그래서 저는 낙수 효과 관점에서 반도체 소부장주도 점진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좀 보시겠고요.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도 지금 뭐 트럼프발 정책 노이즈가 현실화가 좀 됐지만 이미 저는 매를 맞았다고 좀 보고 싶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했던 리스크 요인들 차라리 좀 털어버리고 올해 1분기 내지 2분기부터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는 캐즘의 완화 구간, 이에 따른 저가 매수 유입에 우리가 선침의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. 그래서 저는 수익 지표가 상대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셀사, 삼성 SDI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, 그리고 2차 전지 뭐 부가 소재의 경우에는 양극재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리튬 가격이라든가 캐파 확장들의 관점에서 좀 차별성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조금 실적 개선에 관련된 시그널 확인 후 접근을 용이하겠다는 관점에서 셀사가 좀 좋을 것 같고요. 부가 소재에서는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실리콘 응급제 적용 차종에 관련된 올해 이제 전망들이 굉장히 좀 높아진, 그래서 캐펙스가 좀 증가되고 있고 실적의 유입량들이 좀 더 예상되는 대주전자 재료 정도는 충분히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